직장에 악성 신생물 진단이 되었으나 이제 보험금 지급 관련된 진단비 분쟁이 생기는 사례입니다. 이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단서만 보면 그 문제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병명과 그 코드만을 이렇게 보시는 가입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된 내용이 일단은 맞고 코드나 병명도 이제 일치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험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, 여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의 진단서에 이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, 그러면은 환자가 뭐 어떻게 왔는지, 뭐 어떤 것들을 시행했는지, 그 다음에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, 뭐 이 정도의 이제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,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검사 결과의 일부 내용이 여기 이제 진단서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모든 병원에서 다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, 뭐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한글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경우가 많고,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가 진단서에 이렇게 함께 표기된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일단 문제점 확인이 가능한데, 이거는 일단은 선암이라고 해서 선암종으로 진단된 내용은 확인이 되고, 그 다음에 암세포가 확인이 되었으면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 암의 병기가 결정이 되는데, 여기에 보면은 P는 이제 병리병이고 T1 1기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PT1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, 여기 이런 뭐 하나의 이렇게 단어만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. 뭐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뭐 그런 사례들은 뭐 이렇게 뭐 큰 내용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사례처럼 세부적인 그 하나의 단어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, 여기 이제 문제점은 요 앞에 이제 작성돼 있는 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의 이 영문, 요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점막 하층의 침범이 의심된다,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뭐 담당자들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견해나,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이런 유사한 건이 들어왔을 때 그 경험,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, 이제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일기암으로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다, 의심스럽다는 표현만 있고 명확한 침범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. 이게 이제 병리보고서인데, 아까 살펴본 그 진단서의 내용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. 외부 병원에서 했고 이제 전원된 옮겨진 병원이고, 이 병원은 엄청 큰 병원이었는데 절제 조직을 이제 큰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됐다. 1차 병원에서의 그 검사 내용도 뭐 차이가 없었고, 요거는 이제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판독한 그런 내용이고 의심스럽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점막 하층 침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기암, 그래서 C코드로 볼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, 그게 이제 의심스럽다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확정 진단이 아니다,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에는 그 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층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는 소액으로 주겠다, 이런 대장 점막내암 관련된 이 보상 규정이 이제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, 지금 보면은 이 고유층이나 근층, 상피세포층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금을 적게 주겠다, 이런 내용이거든요. 이거를 이제 뭐 이걸로 보겠다 이거지만, 이거에 대한 가입 금액이 일반암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하층에 이제 치민이 의심스럽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쪽만 치민이 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,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. 그동안 이제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은
이 굉장히 유형이 많습니다. 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, 기존에 이제 좀 가장 많았던 사례는 유암종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전형적인 암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종양이다, 뭐 경계성이다,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감되는 사례들하고, 치명 깊이가 1기보다 훨씬 못 미쳐서 뭐 발생하는 그 제자리암인데, 본래는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 진단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C코드 부여해서 이제 왜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는데 돈을 안 주냐,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쟁들이 있었는데, 이 사례는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근데 해서 이제 보상 처리가 이제 거절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 서류, 이 두 가지 서류 말고도 의구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받아보고 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1기 지금 의심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병기에 이제 암으로 볼 수 있다,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혼자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뭐 보험사가 뭐 바로 뭐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당연히 손해사정서에 이제 작성하는 내용들에 대한 뭐 객관적인 논리나 뭐 의학적인 판단 기준, 그 다음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런 근거,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, 이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은 1기 의심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높은 병기에 이제 암으로 뭐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을 해서 들어오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시간적인 지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, 뭐 담당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의학적 지식이 좀 있고 이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빠른 판단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됐겠죠. 근데 아무래도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는데,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입증한 내용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, 손해사정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타당성,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이제 직장암 기준에 이제 보상 처리가 되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살펴봤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케이스지만, 뭐 이런 각각의 사례에 맞는 올바른 증명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된다면은 뭐 보험사의 주장이 이제 뭐 삭감이나 지급 거절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